이번 챕터에는 뭐냐면 인성, 그죠? 인성. 자, 위에서는 뭘 했죠? 관성으로서 인성을, 그죠? 자, 요 위에서는 그러니까 관성이 그릇이고, 그죠? 그거를 재성으로서 균형을 했고, 또 뭐, 인성으로서 균형을 했던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인성이라는 것은 정인과 편인을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다 그랬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격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 한다 그랬죠? 인수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쨌든 이때는 뭐예요? 관성이 뭐예요? 그릇이었던 거예요. 이 관성이 그릇인데, 재로서, 또 뭐, 인으로서 균형을 잡는 그러한 원리구조식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인성의 통변성 및 특성인데, 인성은, 자, 정의가 편의입니다. 한번 봅니다. 자, 인성의 작용. 인성은 정인과 편인으로서 이론과 비겁을 생하고, 아래 봅니다. 자, 요게 인성이죠. 인성은 인생비 하는 거죠. 맞죠? 인성이. 그러니까 뭐야? 일원과 비겁을 생한다. 자, 시중에 명리서에는 뭐라고 하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인생아라고 이렇게 많이 적어놓고 있을 거예요. 인생아. 이건 아를 갖다가 뭐냐면 일원을 아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아라고 한다. 지금 이거를 뭐로 잊어라. 이렇게 외우지 말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그대로 비라고 이렇게 외워줘라. 그래서 인생, 비,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일원과 비겁을 생하고, 인생비. 관성을 설기하고, 인설관들을. 자, 요 인성은 요게 있는데, 관성이 있으니까, 관이 뭐예요? 관생인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관의 힘을 어떻게 한다? 빼고 있죠. 그 다음에, 식상을 극한다. 요게 있네요, 식상. 그러니까, 인극식이죠. 자, 여기로 뭐예요? 여기는 다 뭐예요? 비, 시 이렇게 되겠죠. 한 칸 건너요, 안 건너요? 네, 건너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는 요렇게 보면은 한 칸 이렇게 건너오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인극식 하니까 식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극하고 있다. 식상을 극하고 인극식. 그다음에 재성으로부터 극을 당한다. 바라연결 있네요. 재성하고는 또 이렇게 세 칸 건너네. 한 칸 건너죠, 이렇게. 네. 자, 한 칸 건너요. 그래서 제극일, 저로부터 뭐? 극을 받는다. 그래서 제극일. 그래서 인성은 정인과 편인인데, 이를 격국에서는 뭐라 부른다고요? 인수격이라 통칭하며, 격에서는 정인과 편인을 나누지 않는 것이 뭐다? 특징이다. 이거 방점 찍어서 확실히 외워두어라. 그러니까 격구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십신을 외우기 위해서 인성격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격에서는 이제는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격. 그렇다고 인성격이라고 해서 말이 안 되나요?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혼자 쓸 때는 그냥 인성격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죠? 자평학에서 쓰는 통칭어는 뭐라고요? 격에서는 인수격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가급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인수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학사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론입니다. 자, 이 아래 십신생급도와 같이 인성은, 자, 봅니다. 이 인성은 일원인 값. 이게 수잖아요, 수, 그죠? 얘는 목이잖아요, 목. 그러니까 수생목 하는 거죠. 이런 값인 경우, 임계 편인정인. 임계의 편인정인의 인성은 뭐를? 경신의, 그죠? 경신편관과 정관의 관성으로부터 생조를 받고, 그죠? 그리고 뭐요? 일원인 비겁에게 생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죠. 자, 이를 관생인이라 하고 그릇으로 표현하면 인성의 그릇에, 이 인성의 그릇에
관성을 담는 경우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자, 관성을 담는 구조식이다. 일반에 이게 굳이 이거를 격구경신으로 표현한다. 뭐라고요? 인수용 관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요. 이 인성은 이렇게 또 보내주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에는 뭐로? 관성으로서 균형하고, 내가 힘이 넘칠 때는 뭐? 비겁으로 균형한다. 이거 가시죠? 그래서 또 인성은 갑을 비견겁절을 생하는 인생비.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구조식을 격구경식으로 말한다. 뭐라고요? 인수용 비겁격이라고 하겠다. 자, 다만 인성은 격구경신에서는 편인과 정인을 뭐 한다고요? 나누지 않는다. 나누지 않기 때문에 편인용 관성격 또는 정인용 비겁격 등으로 표현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의 그릇에 관성을 쓴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수용 관성격 등과 같이 인성을 정편을 정인 편인 이렇게 나누지 않는 것이 뭐 특징이다. 확실히 이해가셨죠? 네. 자, 또 갑니다. 즉 인성 중에서 편인은 효신이라 하여, 그죠? 효신이라 하여 사흉신의 하나로 판단하여 재화함이 마땅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격구경신에서는 이를 길흉으로 구분하지 않아. 격구경신은 이걸 십신에서는 그걸 사흉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길 사용을 하는데, 이 격구경신에서 편인은 이걸 갖다가 길흉으로 나누지를 않아. 그냥 뭐라고 한다고 통칭해버린다고? 인수로 이렇게 통칭한다. 이걸 길흉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의 격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즉 사흉신, 사길신 이렇게 딱 나눠놓고 나면 편인 하면 벌써 이미 좀 나쁜 것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다. 왜? 흉신 이렇게. 흉신과 나쁜 것은 이코르가 아니다. 이코르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근데 흉신을 희신, 기신을 흉신을 나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해라.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편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 편인이 재성을 돕고 있는 식상을 제극하여 도식하기 때문이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식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도식, 그죠? 도식. 무슨 도잖아요? 엎을 때, 넘어질 때, 이런 거예요. 뭐를?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그릇을 엎어버리는데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왜 편인이라는 것을 편인이라고 갖다 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효신이라고 했잖아. 효신이라고 표현을 나쁜 게 올빼미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옛날에는 뭐를 중심으로 봤죠? 재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재관. 그러니까 재관 중에가 이 편인이 원래 재성을 돕고 있는 거는 재성의 원신이 뭐예요? 식상이죠. 그런데 얘가 인극식을 해야 하네요. 인극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극식을 해가지고 뭐를 해버리는 거죠? 얘 식을 갖다가 엎어버리는 거야. 엎어버리니까 쟤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식신생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편인을 갖다가 효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편인은 좋은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만 뭐든지 정의는 그러면 안 그런가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편인은 특히 편인은 식신생제를 할 수 있는 식신을 어떻게 해버린다고? 엎어버려. 도식을 시키는. 그래서 이 식신이 엎어져 버리니까 다음 단계인 뭐예요? 재성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효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관을 중심으로 판단한 고격의 판단법상 흉신으로 불과한 것을
좋고 나쁘고의 희귀심과 혼용한 그러한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편의는 나쁜 것. 이렇게 빼면 큰일 난다. 시바팔천리. 편인이 나쁠 때는 언제 나쁜 것이라고요? 식신을 엎어버릴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행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운에서. 그러니까 지금 1차 방정 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요. 왜 나중에 올빼미신, 즉, 이 효신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편인이라는 놈이 편인운이 오는 거예요. 편인운이 와가지고 원국에 있는 식신을 어떻게 해버린다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엎은 식신이 뭐냐면 사실은 생재해주는 재성격에 있어서는 원신이니까 내용물이야. 그런데 얘가 와서 그 내용물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나 이제? 네. 엎어버리니까 그 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재성이 엎어지는 거예요. 재물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전체적 맥락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효신은 뭐 나쁜 거, 편인은 뭐 나쁜 거 이렇게 말하고 편인이 없으면은 어떻게 뭐가 올라가나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편인이 없으면. 인성이하고 똑같은 인성이 없으면. 그런데 문제는 재성격에 있어서 재성격이 약할 때는 뭘 쓴다 그랬죠? 식상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편인 운이 된 거예요. 편인 운이 되니까 편인이 뭐를 해버린다고? 내용물인 식신을? 그렇죠. 내용물인 균형을 잡아주는 식신을 갖다가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야? 도식이라고 해요. 그런 해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밖으로 접어졌으니까. 요러한 걸 하나를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다 써버리는 거야. 편인은 나쁘고 편인이 왜 나빠? 큰일 날 일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방점한다면 이 흉신으로 분류한 그러니까 편인을 흉신으로 분류한 것을 좋고 나쁘고의 희귀신과 혼용한 그런 혼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편인은 나쁜 것 이렇게 하고 편인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건가요? 그렇잖아요? 자,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이와 같이 길흉과 희기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인성 역시 반드시 편인과 정인으로 구분하여 격을 나누어야 하나. 그렇잖아요? 격구경신에서는 인성은 인수격이라 통칭할 뿐 결코 구분하지 않아.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인성을 갖다가 이 희기로 구분하지 이게 길흉하고 희기로 이렇게 이걸 딱 확실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인성 역시도 반드시 뭐냐면 편인이나 또는 정인으로 이렇게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격을 만들고. 그러나 어떻게 인성은 인수격이라고 통칭할 뿐 이렇게 정인과 편인으로 격을 구분하지를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성이 그러니까 편인이었던 정인이었던 이것이 길하다 흉하다의 개념,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분하지 않는다. 자, 이는 도식의 형태적 행운이 나쁜 것이지.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도식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성이 격이에요. 재성이 격인데 이 재성이 이 대운에는 힘이 없는 대운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힘이 없는 대운이기 때문에 힘이 넘치면은 다음에 관성으로 균형식을 맞춰야겠죠. 근데 이 대운에는 뭐예요? 재성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뭘로 균형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식상으로서 균형식을 맞춰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운에서 행운에서 세운에서 뭐가 와버리냐면 뭐가 왔다고요? 인성이 온 거예요. 이 인성은 자 편인도 되고 정인도 되는데 자 우선 이해하기 쉽게 편인이 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편인이 오게 되니까 이 편인이 오니까 어떻게 하죠? 편인이 얘를 어떻게 하죠? 임금식을 해버리죠. 그걸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했다. 그걸 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무시. 그리고 얘를 그걸 해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못 내리죠. 네. 그럼 파지가 돼버리잖아요. 네. 쫓겨났잖아요. 네. 이게 망했다 소리가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밥그릇을 뭐 한다고? 엎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꾸려고. 그래서 이 편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식신을 엎어버려서 재성으로 못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도식이라 해서 이걸 편인이라고. 나쁘다. 이건 나쁜 것이죠. 네. 요거 하나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편인을 이제 얼법이요. 그죠? 얼법이요. 효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 이 효신이라고 올빼미라고 왜 올빼미인지 알아요? 올빼미? 이 올빼미라는 놈은 희한하죠. 놈이 올빼미는 지가 안 품어. 부화를 지가 안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작은 새 있죠. 작은 새 둥지에 갖다가 알을 버려. 그걸 갖다 먹어버려. 먹어버리고 지 알을 거기다 놔. 아, 탕란이구나. 그러면은 그 새는 이 알이 지 건 줄 알아. 그냥 오목하면 새대가리라고 그럴까. 얘를 지 건 줄 알고 품어. 그래서 얘를 지보다 더 큰 애를 만들어, 이렇게. 이해가나요? 그러면은 얘 새끼는 지 엄마를 나중에 밀어내버려. 지 품어줬던 놈은. 얼마나 그러니까 나쁘죠. 그래서 올빼미 효자를 써가지고 효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 인성이라는 거는 우리 부모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아주 모성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모성적인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재성으로 갈 수 있는 식신을 엎어버려요? 안 엎어버려요?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뭐를 닮아서? 올빼미 같이 닮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효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편인이 무엇을 했을 때 식신을 극해서 식신을 엎어버렸을 때 그때 나쁘다는 것이지, 만약에 이 구조가 아니라면 편인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편인이 1원이 또는 비겁이 너무 힘이 없어. 비겁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할까요? 비겁격에 힘이 없을 때는 뭐를 써야 되겠죠? 인성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편인이 되었던 정인이 되든 얘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얘들 없으면 죽잖아요. 그럼 이걸 나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편인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 효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이렇게 재성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려고 도식을 해버리는 경우, 요걸 가지고 나쁘다는 것이지, 편인을 나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결코 안 된다. 이해가셨나요? 네. 자, 확실히 이해가 됐다, 그죠? 자, 또 진도를 가죠. 그래서 이 행운에서 이제 이해가죠. 행운에서 임금식을 해서 도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 행운에서 그게 나쁜 것이지 편인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확실히 이해갔다? 네. 이해갔다. 따라서 사흉신의 격과 희기로는 동일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흉신은 그렇게 분류를 해서 빨리 속간해서 판단해 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지, 그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렇다. 그러니까 사흉신이 결국 희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사흉신 역시도 뭐예요? 희신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이 될 수 있다는 건 이미 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자, 봅니다. 다문이 이토록 사기, 사흉신의 격과 희기가 다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시중의 명리서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소위 선생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명리 실전 감명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래서 이쪽에 대해서 이게 명령을 새로 써야 된다라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선 가르치는 사람들 자체가 명리학 체계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몰라. 그리고 그냥 막 가르쳐.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 봐요. 실제로 유튜브나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서도 버젓이 이와 같은 잘못된 오류는 넘쳐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비유하면 간명에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 행운이 7살운이 딱 돼. 그러면 내가 보면 내가 그런 거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7살운에 뭘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딱 설명을 해보니까 아니 7살운에 뭘 하다니? 7살이 뭐 어쨌다고? 7살이 뭘 어쨌다고? 7살이 나쁜 것이 아니라 7살이 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 거예요. 또는 이렇게 유식하게 말이죠. 사자성어를 섞어가지고 상관운이네. 상관경관 위압했다는데 상관이 견관, 관을 만나면 보면 위화, 백단, 그 화가 미침이 100가지도 넘는다. 이렇게 유식하게 사자성어, 이 성어를 쫙 섞어가지고 상관운이네. 실제로 그렇지. 상관견관 위압했다는데 남편이랑 부부 사이 안 좋지? 이렇게 말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상관은 아니라도요. 결혼한 부부가 10명이면 8명은요. 부부는 안 좋네 하면 어머 맞아요. 다 그래요. 언제? 40, 50대면. 그러면 신혼부부들한테는 그 말하면 먹히겠어요? 아무 우리 사이 별로 안 나쁜데. 그런데 40, 50대 애 숭숭 낳고 40, 50대, 예? 40, 50대, 50, 60대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상관운인데 부부 사이 안 좋네. 다 안 좋아. 그걸 가지고 맞다. 기가 막히다. 어머머머머머. 이가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확실히 그거는 그야말로 상황이 그런 걸 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상관운이죠. 어때서? 상관생기에서 쟤만 잘 가면 됐다는데. 예를 들어 제 성격이야. 제 성격이라 이래. 너무나 터무나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 성격인데 이게 이 대운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를 써야 돼요? 식상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상관운이 왔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맞죠. 좋은 좋은 거는 거예요. 세종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지금 이 상신을 뭐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관운이 오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 사주를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뭐예요? 재성이 힘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는 상관경관 위압했다니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관이라는 것을 뭘로 봤다고요? 나쁜 걸로 귀신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선생들이야. 그러니까 재성이 힘이 없어. 그럼 상관운이 왔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야말로 가뭄에 뭘 만났어? 단비 만난 거 똑같은 거예요. 명약하고는 108,000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는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주명리학을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이 학문을 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을 쓰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격의 희귀 분석을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이 학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고 원래가 좋은지 나쁜지 좋다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이거 판단하려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상관경관 위협했다니 아니라 또 틀림없이 하는 말은 제가 심리학이니까 아이고 제가 이런 따위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뿐만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또 팔법은 뭐라고 그랬죠? 생극재화 경충회합이 팔법이란 변화를 살피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에요.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흉신의 격이거나 사흉신의 행운이면 행운에 따른 격의 희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나쁘다는 단편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실관이라 아니할 수가 없더라.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선상이라고 하면서 막 강의를 하고 있어요. 실전 강의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강하게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명리학은 희기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희기. 그래서 그 희기를 판별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판단해서 그걸 가려주는 거예요. 또 시중에 명리 출판물 대부분 보면은 사흉신과 사흉신의 격을 사길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 거의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명리서 보면 사길신은 좋게 이렇게 설명하고 사흉신은 전부 뭐 깡패니 뭐 이런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놔? 그럼 그걸 보고 배우는 사람들은 뭘 느끼겠어? 사흉신은 다 나쁜 걸로만 이렇게 있냐? 사흉신이만 나쁜 게 아니라 사길신도 다 나빠. 넘치면 그거 다 나쁜 거예요. 조율되지 않으면. 가령 편인과 정인의 십신분류와 인수격의 특성에 있어서 정인 또는 정인격의 성격은 시중에 명리서에 보면 어떻게 쓰는 이렇게 군자, 학자적인 풍목, 원만한 상유술, 인정이 많고 이해심이 많으며 이해 타산보다는 명분이나 명예를 중요시하고 예의가 바르고 준법 정치인이 투철하다. 이런 식으로 딱 기록을 해놔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요. 그런데 반면에 편인 또는 편인격은 사납고 독하며 인정이 없으며 지배욕과 소유욕이 강해서 목적을 위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으로 무리를 범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딱 짜놔 이렇게. 또 이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자꾸 이것도 누구에게 당하면 꽁한 마음으로 반드시 복수하려는 성미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려서 사귀고 성질을 잘내고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는 등 성격이 결여되어 친구, 부하, 이성 간에도 한 사람한테만 빠져 편애함으로 인간관계에 원만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사흉신은 막 이 사람도 아니야. 사길신은 이건 뭐 전부 다 그냥 숭상해야 돼.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들 사람이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길신격만 오나요? 어떻게 보면 사흉신격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어느 게 많다 적다는 뭐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사길신격 오면 당신 볼 거 없네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사흉신격 당신 뭐 해도 안 돼 이런 식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게 잘렸다. 이런 등의 편협하고 사납고 나쁜 의미의 이분법적 분류를 더 씌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책을 원전과 함께 같이 이렇게 겸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깜짝 놀라요.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전부 이렇게 써놔. 척편리를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 사길신이 사흉신이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분류를 딱 그어놔버렸어. 어디에 어느 고전에 이렇게 쓰여있냐? 아무도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뭐냐? 흉신과 길신이라는 말의 글자에 매여 가지고 저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 상관없이 적어. 그걸 편견 없이 그냥 베껴.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정설이 되어버려. 굳어져 버려. 이것을 아무도 바꿀 생각을 안 해. 고전에도 없고 원전에도 없고 없어. 이거 누가 썼는지는 올라가 보면 나오겠지. 이걸 다 그렇게 베끼는 거야. 무조건 베껴서 써. 그냥. 이런 안타까움이, 그 명량이 정말 호도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진실로 사주 명략과는 뭐 10만 8천이에요. 이건 정말 이건 명략이 아니에요. 이런 건. 사주 명략의 근본적 개념은 사주 그릇의 적성을 살피고 행운에 따라 달라지는 운로에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정하여 균형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행운에 따른 팔법의 변화에 따라, 행운에 따른 팔법의 변화에 따라 뭐를 살펴? 희기를 살펴서, 희기를 살펴서 좋은 일을, 희사는 더욱 좋게 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더욱 좋게 하되 지나치지 않, 좋게 하는데 너무 그게 지나치면 또 그건 뭐, 그게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그게 또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화가 안 되니까. 또 기사, 좋지만 꺼리는 것. 기사는 미리 예지하여 좋게 받고 취길 필용의 가늠자가 되게 함이 곧 사주 명략의 요체라 할 것으로서 그것이 가늠자가 됩니다. 이를 단순히 길신과 흉신의 분류적 운세풀이가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 즉 사주의 좋고 나쁨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디에서 길흉적 구분이 아니라 어디에서 운세의 행운에 따른, 운세의 행운에 따른 가변적 희기. 그러니까 희기가 고정적이라는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거. 어디 왜 때문에? 행운에 따라서. 가변적 희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 이럴 심요점은 인수격에 관성을 쓰는데 겸하여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겸하여서 식상이 함께 있는 경우, 관성이 왕한 행운과 인성운이 희신이 되고 식상운은 해롭고 칠사를 만난다 해도 기신이 아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다. 칠사를 만나더라도 뭐 기신이 아니, 조건은 기신이 아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자, 이를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이라고 이제 쭉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자, 인수격에 관성을 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인수격이 약하다. 그렇습니다. 인수격이 어떻다라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뭘 도움을 받자는 거죠? 관성의 도움을 받아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식상이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상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이거 봐요. 이렇게 지금 뭐 원래 1차적 구성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뭐예요? 얘가 뭐예요? 인성 그릇이죠. 인성에 관성을 쓴다는 건 인성에 힘이 없으니까 관으로서 이렇게 생조받아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식신이 있다. 식신이 같이 있다라는 거야. 식상이 함께 있는 경우라는 거야. 식상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용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식급감해가지고 내용물이 좀 깨지고 있어. 내용물이 손상이 되고 오염되고 다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자 봅니다. 이런 경우에 관성이 첫 번째 뭐냐면 관성이 왕한 행운과 인성운이 뭐가 된다고요? 희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봐요. 관성이 자 얘가 이미 다쳐야 안 다쳐요? 이게 얘 때문에 다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얘가 다치니까 여기 얘 약한 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럴 때는 봐요. 관성이 왕한 거예요. 관성. 자 관성이 왕하다라는 거는 얘가 도와줘야 안 돼요. 내용물이 도와줬죠. 네. 그러니까 얘가 공격을 해도 얘가 강하니까 뭐야? 살아남을 큰 손상이 안 생기겠지요. 네. 그럼 이거 좋다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그럼 얘는 희신이에요, 귀신이에요. 희신. 그래, 이거는 희신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인성운이라는 거예요. 인성운. 자, 여기 이번엔 인성운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도와주고 얘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 때문에 타격을 받아서 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잖아. 그런데 인성운이 왔으니까 그릇 자체가 튼튼해져요, 안 튼튼해져요? 튼튼해져요. 그럼 얘는 그러면 인성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것이라. 이게 편일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좋은 것이라. 확실히 이해가나요? 네. 이 편일 사흉신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흉신이란 말과 기신이란 말을 확실히 구분이 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갔나요? 네. 확실히 구분이 됐나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뭐가요? 식상운은 또 해롭대. 자, 여기 이제 식상운은 해롭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얘가 강황해지면은 얘를 더 어떻게 하죠? 내용물을 더 오염시켜버리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귀신이지. 이럴 때 말하는 게 이게 이제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깨끗이 봅시 이런 십진들은 희귀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시나요? 네. 근데 시중에 명리하는 사람들은 사주에 고정을 시켜놓고 이거 귀신이야, 이거 귀신이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 해놔요. 이런 환장할 일이. 이게 시중에 선생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수들도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박혜인, 신호점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게 설명하시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볼까요? 이렇게 칠사를 만난다 해도 귀신이 아니다라고 해요. 칠사는 중신이에요? 길신이에요? 흉신이잖아요. 그런데 뭐요? 귀신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자, 그럼 칠사를 물론 가보죠. 칠살이 됐든 정관이 됐든 이거는 뭐예요? 내용물의 뿌리가 돼요? 안 돼요? 내용물이에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다쳐요? 안 다쳐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 희신이에요? 귀신이에요? 희신. 확실히 이해갔나요? 네. 이때 여러분들 박수 쳐요. 시중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좋은 일인데도 나쁘게 설명해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지금 칠사를 오니까 지금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 이거 칠사를 오리네. 나빠, 뭘 하려고 그래? 뭘 하려고 그래? 그 사람 마음. 이게 발전해야 될 때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명리학이야? 그건 명리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차라리 뭡니까 이거? 타로 카드는 이 엎어지고 젖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딱 해가지고 여기네, 순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 뭐에 달라요? 이 학문은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제발 이 강좌를 내가 이 유튜브에 이 강좌는 올릴게요. 제발 이 강좌를 시중에 명리 선생님들, 대학원의 교수님들 정말 진심으로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자, 이를 좀 더 구현하여 설명하면 먼저 인수격에, 그죠? 먼저 인수격에
편관칠사를 쓰는 경우란, 편관을 쓰는 경우란 인수용 편관격이라는 뜻이죠. 그래요? 네. 그래요. 본래 인수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인수격이 쇠약한 경우, 이렇게 이 쇠약한 경우 뭐를 쓴다고요? 관성을 쓰는 거죠. 관성의 도움으로 균형을 이루거나 인수격이 강황한 경우 비겁으로서 뭐예요? 균형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런 1차적 구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인성이 오게 되면, 그죠? 또는 식상이 오게 되면, 또는 재성이 오게 되면, 또는 칠살이 오게 되면 다 희비가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 얘를 다치게 만드는 얘를 다스리는 것이 그게 뭐예요? 희시겠죠. 이해가시나요? 요렇게 희기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저 원론적 십신생극도에 의한 인성격의 1차 방정식은 위 그림과 같이 인성격의 균형식, 그래서 인수격입니다. 이거는 인수격이라고 고치세요. 인수격의 균형치는 상식 내용물, 관성, 이 관성은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성이 손상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해가시나요, 혹시? 자, 안 되기에 이 식상으로부터, 이렇게 이 내용물이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이 식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뭐예요? 비겁에 의해서 설비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얘가, 내용물이. 그래야만 이렇게 인성을 정확하게 보좌해서, 그죠?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좋은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운이다. 이거를 좋은 운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십신이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요? 희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신. 그리고 좋은 해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 요거 마찬가지. 요거는 인성의 그릇에 요렇게 인성의 그릇에 비겁을 내용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 지나치 강황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럴 때에는 얘가 내용물이죠. 얘가 쏟아지면 돼요, 안 돼요? 얘가 쏟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얘도 그렇게 하고, 또 뭐예요? 얘도 얘는 이제 비생시켜야 되니까 또 힘을 빼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다치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봐요. 마찬가지로 우도는 인성격의 균형신을 비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비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비겁이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 상신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이게 희신이 되는 것이다. 확실히 이해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인수격에 편관을 쓰고자 하는데, 자, 여기 인수격에 뭐를 쓴다고요? 이 관인데 이걸 편관을 쓴다. 편관을 쓰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즉 뭐야 이거? 칠살이라는 거죠, 그죠? 네. 칠살. 편관을 쓰고자 하는데 사주 원국의 식상이 함께 있는 경우야. 이거를 칠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살이 상신이야. 네. 그리고 칠살이 뭐예요? 네. 내용물이죠. 그래요. 네. 네. 그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이해가죠? 네. 칠살이 상신이 된다. 그러니까 칠살이 그냥 쉽게 말하면 흉신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상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흉신과 길신이라는 말은 희귀하고는 뭐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분류구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인수격의 편관 칠살을 쓰고자 하는데 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니까, 그죠? 네. 그런데 사주에 봤더니 뭐가 같이 있더라고요? 이 식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가 어쩔 거냐? 이걸 그림으로 도식하면 아래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하라고 더
쉽게 각인이 된다. 본, 즉 인수격의 관성을 쓰는데 겸하여서 뭐가 있더라고? 사주에 식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경우라 인수격이 이렇게 쇠약한 경우죠. 쇠약하여 관성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부조로 도움받아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때에 이 균형신이자 내용물인 이 관성은, 그죠? 제득하는 뭐가 있다고요? 사주에 식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주인 거예요.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때에는 잘 봐요. 우도, 오른쪽으로 봅니다. 우도가 같이 관성운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 관성운. 관성운을 만나면 식상으로부터의 제국에서 대항할 힘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희신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신유청 어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요게 인성이 그릇이잖아요. 관성을 내용물로 균형신을 잡았죠. 그런데 사주에 뭐가 같이 있다고요? 식상이 같이 있어. 그래서 이게 식극관을 해버리니까 내용물이 쏟아져 안 쏟아져? 그러니까 안 되죠. 균형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때의 행운에서 뭐가 왔다고요? 관성문이 왔어. 내용물을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줘. 이게 대항한 힘이 생겨서 안 생겨서? 생겨서. 그러니까 뭐야? 관성문이 뭐 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 관성이라는 건 칠살입니다. 그러니까 칠살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자, 인성문을 또 가정을 해놓는 거예요. 인성문을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릇이죠. 격이죠. 얘를 직접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랬으니까 강황해져요 안 해져요? 강황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신이.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상문이 왔네요. 예운이 왔다는 거예요. 예운이 되는 거예요. 얘가 강황해졌죠. 예. 그러면 얘를 내용물을 어떻게 하죠? 더욱 약하게 만들어. 더 깨뜨리거나 설계하거나 힘을 빼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균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식극관이 되버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귀신. 예운이 되면 기신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가나요? 예. 그래. 그 다음 칠산운이네요. 자, 이 칠산운이 되었다는 거예요. 얘가 강황해져야 안 해져요? 가만히 내용물이 강황해졌죠. 네. 관성운이 되었던 칠산운이 되었던 식상으로부터 대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관성운이 되었던 뭐 칠산운이 되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충분히 이게 대항한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보호해야 해요. 인성을 보호해줘요. 균형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러니까 칠산운도 뭐예요 그러니까? 희신이 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성운은 당연히 인수격이 강황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희순운이 되고, 식상운은 근데 상신인 균형신 내용물을 제극하는 운이죠. 식상운은. 그래야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강황해져 버리니까 얘가 힘들어져요. 내용물이. 그렇죠? 때문에 나쁜 희신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칠살운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칠살운인데, 칠살은 사흉신에 해당하는 십신이나 신묘청은 오히려 칠살운은 관성의 뿌리가 되거나 지지세력이 되는 관계로 뭐가 된다고요? 희신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선생이라는 자들이, 교수라는 자들이 칠살운만 되면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따라서 흉신은, 이 흉신이라고 표현하는 건 희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흉신은 십신의 분류명칭일 뿐, 균형신, 상신, 내용물이죠. 균형신을 돕는 십신의 기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사흉신 역시 균형신의 여하에 따라서 희신이 되기도 하고, 또 뭐 희신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유념하시라 해요. 이해가시나요? 네. 이것이 명리학의 대의예요. 그러니까 사흉과 사길이라는 표현은 분류적 기호일 뿐이에요. 분류적 수사예요. 그것을 희기, 즉 좋고 나쁨으로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명리서나 강의들의 유튜브에 강의 보면은 귀신, 그러니까 저 귀신이 아니라 그 사흉신을 설명할 때는 전부 이거 뭐 깡패고 뭐 이 오만 잡놈 쓰레기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격이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겠더라고. 이래서는 명리도 되지도 않지만 신여첨 어른이 땅속에서 관 뚜껑 스스로 여시고 나올 판이야. 이게.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정통명리학입니다. 이렇게 오류되고 오도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평주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에서 이어서 앞으로 나오면 2차, 3차 방정식을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확실히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 사람은 올해 이게 희신이니까 이런 일을 하면 좋겠고, 이러한 육친들이 좋겠구나. 이 사람은 이게 귀신이니 이런 일은 나쁘구나,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귀신이니까 어떤 일은 좋고 어떤 일은 나빠지겠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 치우고